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단답형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먼저 나오는 파트가 뭐냐면 송배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배전 했는데 이게 송배전의 전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전기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전기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단상 2선식이 있고요. 단상 3선식이 있고요. 삼상 3선식이 있고 삼상 4선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요거는 단상이고 요거는 삼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송배전 그랬는데 송전에 있어서는 삼상밖에 없죠. 송전은 삼상입니다. 송전은 삼상밖에 없다. 삼상이다 전부. 이제 배전에 있어서 그죠? 단상 2선, 단상 3선, 삼상 3선, 삼상 4선. 이건 이제 배전에 해당된다. 배전. 송전에서는 삼상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배전에서는 그까지가 다 존재고요. 여기서 이 단상 2선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TR을 생각해 보죠. TR. 그러니까 자, TR 전에 철심을 이렇게 감은 게 있다 그러죠. 철심. 철심을 감아가지고 우리가 전압을 변성할 때, 자, 여기 1차 측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을 거고요. 2차 측에도 코일이 감겨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감겼다고 보는 거죠. 2차 측에도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겠죠. 그러면 단상이라는 얘기는 뭐냐? 요걸 얘기는 코일, 코일이 감겨 있는 거죠. 이 코일이 감긴 코일. 이게 하나면 단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있는데, 그러면 이상 아닌가요? 단상이 두 개니까. 그게 아니고 이 전압 여기 기전력을 일으키는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코일을 얘기합니다. 발생시키는 코일을 얘기합니다. 이 코일 한 덩어리를 우리는 단상이다 그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측에 이제 전압이 가해지면 전압이 2차 측에서 여기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1차와 2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권수비에서 2차에 일정 전압, 그죠?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발생한다. 전압이 달라지는 거죠. 권수비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요 코일 한 뭉치 기전력을 발생하는 전압을 발생시키는 코일 하나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단상이라 그런다. 상이라 그런다. 상이 하나니까 단상이 란 얘기죠. 보통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쪽을 플러스라 그러고 이쪽을 마이너스 그러고 한 선씩에 이렇게 쭉 뽑죠. 그럼 이제 선이 몇 개입니까? 여기 1선이고 1선이니까 몇개 돼? 2선이 되죠. 그래서 상은 한 개고 여기 지금 그죠? 코일은 한 개고 코일이 한 개죠. 그럼 이건 단상. 이거는 2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단상. 그죠? 단상 2선식이다.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단상 2선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집에 들어오는 선은 전부 다 두 가닥이 들어요. 그죠? 단상이 된다. 여기다 이제 부하를 다는 거죠. 전구도 달고 뭐 다리미도 달고 TV도 달고 쭉 달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상 2선식이라 그런다. 그럼 이제 단상 2선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위에 단상 2선식. 그럼 단상 3선식은 뭐냐? 요 코일에서 여기 우리가 이 변압기에서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여기 코일 없어져 버렸네. 아이고. 자, 여기서 중간에서 하나를 더 이렇게 꽂아보는 뉴트럴 중성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단상 3선식은 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다. 그럴 때 단상 2선은 이렇게 돼 있죠. 두 가닥이 나왔었죠. 두 가닥이 나왔었는데 가운데를 자 연결을 해서 한 선을 정확하게 가운데다가 그죠? 정 가운데다가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를 더 뺀 겁니다. 그래서 이게 N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쪽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쪽이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은 한 개죠. 지금 상은 한 개. 여기 보면은 요 코일은 한 개죠. 여기 그래서 여기 단상이 되는 거예요. 단상. 선은 어떻게 돼요? 1선, 2선, 3선. 그죠? 단상 3선식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그냥 뭐 그림으로 표시할 때는 세 가닥을 이렇게 주고요. 세 가닥을 주고 또 뭐 A, N,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상 3선식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삼상일 경우는 보통 이걸 이렇게 안 하고 A, B, C 이렇게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는 삼상을 얘기해요. 삼상. 자, 이게 뉴트럴이 N선이 들어가면 이거는 단상을 표현하고 있다. 뭐라고요? 요거는 단상을 얘기한다. 단상. 단상 3선식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조심할 게 우리가 이제 단상 2선식, 3선식을 요걸 표현을 할 때 코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걸 찌긋고 이렇게 해서 세 가닥을 그죠? 여기 A, N,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게 코일이 두 개니까 이상이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상입니다. 단상.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상이라 그런다. 뉴트럴선이 들어가면 그래서 N선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220V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이가 220V라고 보면 이건 정확하게 가운데 선을 잘라서 꺼냈기 때문에 이건 110V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110V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전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110V 부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고 220을 쓴다 그러면 이 사이에다 연결해서 우리가 220V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단상 3선식하면 대표적인 게 220에 110V죠. 근데 뭐 꼭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200에 100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두 배 차이만 나오면 됩니다. 아니면 50에 25도 될 수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하여튼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10에 220이 대표적인 거다. 뭐 200에 400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이건 뭐 이렇게 바꾸나 저렇게 바꾸나 마찬가지니까 하여튼 두 가지 전압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삼상을 좀 보도록 할까요? 삼상을 보면은 코일이 세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양쪽을 연결하니까 단상이 세 개 모여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세 개짜리는요, 델타로 묶는 게 있고 마이로 묶는 거 있죠. 델타로 묶으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삼각형 형태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려보고, 자,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코일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지 말고 제대로 그려보죠. 자,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상이 몇 개예요 지금요? 세 개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기전력을 일으키는 상이 세 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잘 헷갈리신 분이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변압계에서는 요거 하나, 둘, 세 개가 각각 하나씩이죠.
어,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오고 델타가 있고 세 개가 나가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변압기를 보면은 이거 뭐 델타든지 델타 Y든지 이렇게 두 벌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전압을 일으키는 거는 이쪽이니까 우리가 이쪽 거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실제 변압기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죠? 1차 쪽에 코일이 있고 1차 쪽, 2차 쪽 코일이 있다는 얘기죠. 2차 쪽 코일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이게 델타 형태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요것만 하도 그러니까 1차는 없는 줄 알았는데 1차는 우리가 있지만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쪽은 아니니까 자, 요것만 지금 2차 쪽만 언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1차 쪽만 언급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때에 따라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델타 형태만 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뭐, 그죠? 1차 측이 델타로 돼 있고 세 개가 2차 측이 델타로 돼 있을 때 여기도 델타 여기도 델타 그러니까 묶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묶는 방법 2차 측에 우리가 어,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을 보니까 여기를 이제 세 가닥을 나가죠. 하나, 둘, 세 가닥. 그래서 이게 L1, L2, L3 그러죠. 설비 기준이 바뀐다면 RST로 안 가죠. L1, L2, L3죠.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그 상전압이나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상 A, B, C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이 A, B, C라 그랬을 때 자, 보통 요 네 전압을 따질 때는 자, 이쪽을 플러스로 보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봅니다. 이게 지금 삼선식이죠. 여기 전압을 표현할 때 요 사이는 뭐라 그런다고요? VAB로 표시를 한다. 요 사이는 VBC, 요 사이는 VCA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를 표현할 때 잘못해갖고 특히 뭐 AC, VAC 이렇게 하면 틀리죠.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도 VBC인데 VCB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을 잡았으면은 전부 다 그 방향으로 잡아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한 걸 생각해 보면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상이죠. 여기 상. 여기도 상이 있고 여기도 상이 있는데 하여튼 이 한 상의 전압은 여기는 선전압이죠. 선전압. 선전압과 상전압은 어떻게 돼요? 병렬로 같이 물려 있죠. 요 사이에 병렬로 둘 다 물려 있으니까 같다. 상전압과 선전압은 같다. 하지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상전류. 요 사이에 걸리는 여기에 선에 걸리는 선전류. 그건 어떻게 되냐? 곱하기 루트 300만큼 되죠. 그래서 상전류는 루트 3배를 하면 선전류가 된다. 요게 선전류다. 자, 이건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 이론 때 1차에서 다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뭐. 그리고 나왔으니까 얘기했는데 이제 위상을 따져보면 상전류하고 선전류 위상은 어떻게 되냐? 이 선전류가 위상이 상전류보다 선전류는 상전류에 비해서 몇 도? 30도 뒤진다. 30도 느리다 이런 얘기예요. 상전류보다 선전류는 30도 뒤진다. 더 처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Y결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Y결선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되죠. 그리고 각절을 이렇게 묶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선을 빼고 여기서 한 선을 빼고 이쪽에서 한 선을 빼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는 이제 뉴트럴 중성선이고 여기 그죠? 여기는 뉴트럴이다. 그래서 이걸 따로 한 가닥을 빼죠. 이렇게
그럼 3상 4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빼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A라 그러고 B, C 요건 N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고요. 바깥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세 개를 한꺼번에 묶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이차가 있어서 만드는 전압이 있죠. V, A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쪽은 어떻게 돼요? VB가 될 테고 여기는 VC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압을 보면 우리가 요 선이죠. 이거 선. 요것도 선이죠. 요것도 선이죠. 선 간의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VAB라 그랬을 때 VAB 사이의 전압이라고 했을 때 상전압과는 어떻게 됩니까? 상전압은 요 사이가 상전압이 되는 거죠. 요게 상이니까. 상전압과의 관계는 아니죠. VA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루트 3배가 차이 난다죠. 곱하기 루트 3A지. 요 선전압이 된다. 선전압과의 관계는 루트 3배이다. 기초적인 거라고 봐야죠. 자꾸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건 이제 3상 4선이죠. 3상 3선은 뭐 따질 게 없고 그죠? 전부 다 동일하고 이런 거니까 하여튼 여기서 3상 4선식에서 3상 4선식에서 전압은 어떻게 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220에 380 두 가지 전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압만 표시가 됐는데 어디에 뭐 예를 들어서 220에 110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단상 3선식이구나. 왜? 두 배 차이 나죠. 두 배. 요 차이가 두 배 차이 나죠. 예를 들어서 뭐 200에 100이다. 이렇게 하면 3상 4선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고요? 단상 3선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 요 차이가 두 배가 난다. 전압 차이가.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루트 3을 해 이제 380이 나오니까 루트 3배 차이가 나면 3상 4선식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상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각성이 일정하게 평형을 이룰 때 120도죠. 여기 120도, 120도, 120도가 된다. 델타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델타에서 여기 AB, BC, AB, BC, CA 이렇게 되죠. VAB, VAB를 0도로 보면 VBC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20도가 되고 VCA는 마이너스 240도죠. 240도는 120도하고 같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랬을 때 마이너스 쪽이면 이쪽이잖아요. 요 기준선으로 잡았을 때 이쪽이죠. 그럼 이쪽이 나옵니다. 240도가 여기 240도거든요. 근데 플러스 방향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120도죠. 여기는 마이너스 240도고. 그러니까 같은 위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좌표법으로 나타낼 때 A면 A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Y결선도 마찬가지죠. 뭐 Y결선에서는 VA 이렇게 했죠. 아까. VA, VB, VC에서 요게 0도, 요게 마이너스 120 아까처럼 요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40, 120, 120으로 써도 되고 240 또는 120, 120으로 써도 마찬가지겠다. 그래서 위상 차이는 이렇게 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델타에서는 자, Y하고 델타 VAP 0도 자 VA상 0도 VBC 120도 차니까 마이너스 120 VB 마이너스 120 VCA 그죠? 마이너스 240 VC 마이너스 240 이거는 결국 120도하고 같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사이가 240도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40도가 된다. 자, 이 위상 차이는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네 가지 전기 방식에 대해서 해봤죠. 단상,
2선하고 단상 3선, 삼상 3선, 삼상 4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겁니다. 이 중에 이제 성전에 관계된 거, 성전은 무조건 삼상이죠. 삼상. 그죠? 삼상 3선으로 보통 보내죠. 그래서 삼상이 되어 있고, 이제 배전을 할 때는 네 가지 형태가 다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기 방식에 따른 뭐냐면 이 뭐죠? 전압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떨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이 선로정수라는 게 있죠. 선로정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R, L, C, G가 있죠. 이게 관여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그 단거리, 장거리, 중거리가 있죠. 단거리에 있어서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틀리죠. 우리가 이제 배전에 있어서는 전부 단거리로 봅니다. 뭐 본다고요? 단거리는 배전으로 본다. 장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단거리 이제 배전은 단거리 보고 송전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세 개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고 단거리일 때는 RL, 중거리일 때는 RLC, 장거리일 때는 RLCG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2차 실기에서는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것은 주로 단거리가 언급된다. 우리나라의 중거리나 장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거리나 중거리가 없기 때문에 시험은 어디에 집중된다고? 실질적인 실무에 관계된 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거리 쪽에 포인트가 맞춰준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R하고 L에 대해서만 단거리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선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로가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있다고 볼 때 우리는 이쪽이 송전단, 그죠? 전압이 걸리겠죠. 송전 전압이 이쪽을 VS 샌딩의 S로 보고 이쪽을 VR 리시브로 보면 자, 전류가 이제 흘러가겠죠. 그죠? 전선을 따라 흘러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거리만 다룬다 그랬으니까 R이 존재할 테고 L이 존재하겠죠. 이거는 뭡니까? R이나 L은 임피던스라 그러죠. 우리가 임피던스는 ohm으로 표시하고 이건 결국은 이제 저항이죠. 저항 성분 전류를 못 흐르게 하고 자, 이거에 의해서 전압이 떨어지게 되죠. 처음 보낸 전압이 있는데 얘네들이 방해를 해서 그죠? 가는 데를 방해를 해서 전압이 떨어진다. 그 전압 강화를 E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전압 강화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로정수 R, L이 관여된 전압 강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압 강화라는 것은 이 선로 정수 RL 임피던스에 일정한 전압이 걸리게 되죠. 전압이 걸린다. 그죠? 이 전압이 어떻게 돼요? 전압 강화가 된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전압 강화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선로 정수 여기서 R하고 L이죠. 정수에 걸린 전압. 그걸 뭐라 그런다? 전압 강화라 그런다. 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송전단 전압이 있고 수전단 전압이 어디가 크겠습니까? 송전단 전압이 크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된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페란티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정전 용량 때문에 이제 수전단 전압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죠. 이건 이제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관계는 식을 만드는 VS는
VR에다 플러스 전압강화번을 더하면 되겠죠. 그죠? 어, 여기서 보낸 전압이 여기서 이만큼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그죠? 수전단 전압에서 요거를 더하면 송전단 전압이 되는 거죠. VR 입장에서 보면 송전단 전압에서 전압 강화만큼 빼면 되는 거죠. 그게 그거죠. 자, 전압 강화 측면에서 보면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면 되겠죠. 이건 상식적인 기본적인 기초적인 얘기니까 시험에서는 절대 안 물어보죠. 이런 거를. 그러면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죠. 저런 간단한 식은 안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압 강화식, 전압 강화라 그러면 전압 강화 E는 이렇게 K 이렇게입니다. K에다가 I 전류 나오고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런 식이 나오죠. 전기 방식에 따라서 이 K 값은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리액턴스 X 사인 세타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L만 다루고 있죠. 그죠? L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RL이기 때문에 R은 여기 있고 요게 뜻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요게 XA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오메가 L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앞에 있는 K는 이 개수는 전기 방식에 따른 개수를 얘기합니다. 전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나머지는 똑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압강하를 얘기할 때 전압강하의 첫 번째 자, 여기서 할까요? 요 이제 첫 번째는 단상 이선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이선식일 때 전압강하 E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E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하나는 2가 붙고요. 하나는 안 붙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식이 시험에 출제 때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R과 X 값입니다. R과 X 값이 한선값일 때 이렇게 되고요. R 주어지는 값이 문제에서 두 선값이다. 이렇게 할 때는 아래식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선 이선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이게 두 가닥 값이니까 왕복선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고요. 아니면 전체 값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 얘기는 이제 선이 두 가닥이 단선이 생기고 그럼 전압강화가 여기 갈 때도 생기고 올 때 전류가 이렇게 부하를 돌아서 올 테니까 전압강화가 두 번 생긴다는 얘기죠. 두 번. 그죠? 그래서 전체 값이란 얘기는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을 합친 값을 얘기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두 선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뭐라고요? 여기도 전압강화 생기고 갈 때 전류가 흘러갈 때 이쪽으로 또 회귀할 때도 또 전압강화 생기고 두 번 생기는 거죠. 요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기본이다. 근데 한 선값만 줬다 문제에서 요 한 가닥값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를 내기 여기도 하나 더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라 이런 의미다 이거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일단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단상 이선이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R과 L이 있을 거고 R과 L이 있겠죠. R, L. 단상 이선에선 전류가 이렇게 I가 흘러가서 부하를 거쳐서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강화가 여기서 한번 생기고 여기서 또 한 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강화를 계산할 때는 전체를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요 한 선값만 주어졌을 때 요 한 가닥 값만
한 가닥 값만 주어질 때 기본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있잖아요. 여기다가 단상 이성일 때는 요 한 가닥 값만 주어졌을 때는 요것도 같이 계산되니까 요 하나 값만 주어졌으니까 그죠? 여기다가 여기 전압강에다 두 배를 해야 되는 거죠. 2. 그래서 여기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2가.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한 가닥 값이라는 얘기예요. 한 가닥. 다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한 가닥. 뭐 이거 한 가닥. 이거 한 가닥. 여기 건 안 들어간 거죠. 근데 두 선이 가는 거니까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2를 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에서 계산된다. 여기는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요게 두 가닥 값이다. 요게 두 가닥 값. 요게 두 가닥 값. 두 가닥이다. 여기하고 여기 값을 아예 준 거예요. 요거 두 개 값을 R을 준 거고 요 리액턴스 값을 두 개 값을 준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단상 이선 지금 전기 방식에 따른 전압 강화까지 했는데요. 하다가 단상 이선식 했고 계속해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